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검찰청 졸속 폐지로 입는 피해는 모두 국민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인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월 6일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검찰 정상화 특위를 통해서 검찰청 폐지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으로 우회적이지만 분명하게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당이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에게 이런 주문을 한 것은 당정 간 갈등으로 비치거나 비호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2달 남짓 만에 12.2%나 폭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인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추석 이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소 분리를 못 박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민주당은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법체계 대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입니다. 국민의 일상 및 법익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인데도 이처럼 날짜부터 미리 잡아놓고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더욱이 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만들겠다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의 소속과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분분한데 무조건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설기관은 확정하지 않고 검찰청 폐지법부터 만드는 것은 본말 전도 접근법이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데 더 악화할 게 뻔합니다. 중대 사건을 처리해오던 검사들의 사기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TF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만 법무부에 두기로 한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행안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을 가진 막강한 부처가 돼 현재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부실 수사의 우려도 큽니다. 공수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복잡한 수사기관으로 총괄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일도 간단치 않습니다. 헌법 제89조에 규정된 검찰총장을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사 69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거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등은 대거 한직으로 좌천됐습니다. 베테랑 특수통 검사 24명은 의원 면직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사건을 수사하는 3개 특검 파견 검사들은 요직을 맡았습니다. 비명 좌천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불가역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직과 인력, 역할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큼 한번 시행되면 아무리 부작용이 크더라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인 수사권 조정만 해도 취지는 좋았다 해도 후유증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 이어야 할 이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없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데 그렇다면 왜 어째서 속도 조절론에서 물러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검찰개혁은 더 신중하고 더 정교하게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